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중 하나를 누군가에게 줬다가 평생 모은 복을 날릴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 5가지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괜히 이거 주지 마라, 저거 빌려주지 마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줬다가 집안이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풍수학과 민속학에서는 특정 물건에 기운이 깃든다고 봅니다. 그 물건을 통해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선조들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주면 안 되는 첫 번째 물건, 바로 지갑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물로 지갑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쓰던 지갑을 남에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갑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내 지갑에는 내가 평생 모아온 재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남에게 주는 순간 그 기운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해요. 특히 오래 쓴 지갑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지갑을 오래 쓸수록 그 안에 내 재물 기운이 깊이 스며들거든요. 풍수에서는 지갑을 재물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남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복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새 지갑은 어떨까요? 새 지갑을 선물하는 건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그 안에 돈을 넣어서 줘야 해요. 빈 지갑을 주면 상대방에게 빈털터리의 기운을 전달하는 것과 같거든요. 최소한 10,000원 이상, 가능하면 5만 원 정도를 넣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친한 친구에게 쓰던 명품 지갑을 그냥 줬다가 그 해부터 사업이 안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물건은 칼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기시되는 물건이에요. 칼을 선물하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냥 속설이 아닙니다. 칼은 자르는 도구입니다. 무언가를 자르고 끊는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런 물건을 남에게 주면 그 사람과의 인연도 잘린다고 봅니다. 친구 사이가 멀어지거나 부부관계에 금이 가거나 사업 파트너와 갈라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엌칼 뿐만 아니라 가위, 손톱깎이, 면도기 같은 날카로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자르는 기능을 가진 물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칼을 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 선물로 칼 세트를 주고 싶다든지요.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전 하나를 받으세요. 그러면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서양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칼을 선물로 받으면 동전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동서양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금기에 진실이 담겨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세 번째 물건,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떠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신발은 걷는데 쓰는 물건이잖아요. 어딘가로 가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믿는 겁니다.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쓰던 신발은 더 위험합니다.
내 발자취, 내 인생의 여정이 담긴 물건이거든요. 이걸 남에게 주면 내 운명의 일부가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절대로 헌 신발을 남에게 주시면 안 돼요. 새 신발을 선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신발값의 일부라도 상대방에게 받으세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으면 선물이 아니라 매매가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발과 함께 양말을 끼워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양말이 신발의 흉한 기운을 중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 기운을 막을 수 있다네요. 네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좋게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물건이거든요. 쓰던 거울을 남에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거울에는 그동안 비춰왔던 모든 것들의 기운이 담겨 있어요. 좋은 기운도 있지만 나쁜 기운도 섞여 있죠. 이런 거울을 남에게 주면 복잡한 기운이 함께 전달되는 겁니다. 특히 깨진 거울은 정말 위험합니다. 깨진 거울은 이미 기운이 깨진 물건이에요. 이걸 남에게 주는 건 불행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깨진 거울은 반드시 천으로 싸서 버리셔야 해요. 절대 그냥 버리거나 남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거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밤에 거울을 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거울이 어둠의 기운을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침실에 큰 거울이 있으면 잠잘 때 천으로 덮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물건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를 선물하면 안 된다는 건 중국에서 유래된 금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조심해야 할 물건입니다. 중국어로 시계를 선물한다는 말이 장례를 치른다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계 선물은 아주 불길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그런 연관이 없지만 시계 자체가 가진 의미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시계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삶이 줄어든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선물하면 상대방의 수명을 재촉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른에게 시계를 선물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쓰던 시계는 당연히 더 안 됩니다. 내 시간의 기운이 담긴 물건이거든요. 이걸 남에게 주면 내 인생의 시간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해요. 명품 시계든 뭐든 쓰던 시계는 절대 주지 마세요. 시계를 꼭 선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칼이나 신발처럼 돈을 받으면 됩니다. 소액이라도 상대방에게 받으세요. 그러면 거래가 되어서 불길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절대 주면 안 되는 5가지 물건입니다. 지갑, 칼, 신발, 거울, 시계. 이 5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물건들이 더 있어요. 잠깐 더 들어보시죠. 손수건도 주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손수건은 눈물을 닦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손수건을 선물하면 이별이나 슬픔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특히 하얀 손수건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장례식에서 쓰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산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산을 선물하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우산을 쓰면 각자 따로 비를 피하게 되잖아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연인 사이에서는 특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빚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선물하면 인연이 비껴간다고 합니다.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빠지거나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헌 빚은 당연히 더 안 되고요. 베개도 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베개에는 자는 동안 꾸는 꿈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해요.
좋은 꿈도 있지만 악몽도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기운이 섞인 물건을 남에게 주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면 좋은 물건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복을 가져다 주는 선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는 말 그대로 복을 담는 주머니잖아요. 새해에 복주머니를 선물하면 좋은 기운을 전달하는 겁니다. 안에 쌀이나 콩을 넣어서 주면 더 좋다고 해요. 두 번째, 화분이나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식물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난초나 행운목 같은 식물은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거든요.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은 나눌수록 복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든 좋은 식재료든 먹을 것을 나누는 건 복을 나누는 거예요. 특히 떡이나 과일은 예로부터 좋은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책은 지혜를 선물하는 거잖아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건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새 책을 선물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차나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거든요. 좋은 차나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물하면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첫째, 깨진 물건은 바로 버리세요. 깨진 그릇, 금강 거울, 고장난 시계. 이런 것들은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기운이 새어나가거든요. 발견하는 즉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안 쓰는 물건은 정리하세요. 집에 물건이 쌓이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정기적으로 정리해서 공간을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거든요. 셋째, 현관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지저분하면 복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침실에는 거울을 두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이에요. 잠잘 때 거울이 보이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꼭 두어야 한다면 천으로 덮어두세요. 다섯째,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세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문을 열어두면 집안에 복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도 닫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건을 빌려주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돈과 관련된 물건은 빌려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갑을 빌려주면 재물운이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갑은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지갑을 빌려주는 게 더 안 좋다고 해요. 도장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도장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이걸 남에게 빌려주면 자신의 기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감도장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열쇠는 집안의 운명을 여는 물건이에요. 이걸 아무에게나 빌려주면 집안의 기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주면 안 되는 5가지 물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갑, 칼, 신발, 거울, 시계. 이 5가지는 쓰던 것을 절대 남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새 것을 선물할 때도 조건이 있어요. 지갑은 돈을 넣어서, 칼과 신발과 시계는 상대방에게 소액이라도 받아서 거래 형식으로 주세요. 추가로 손수건, 우산, 빗, 베개도 조심하시고요. 대신 복주머니, 식물, 음식, 책, 건강식품은 좋은 선물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금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조상들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금기를 어기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복은 나누면 커지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나누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선물을 주실 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건을 어떻게 주는지도 신경 쓰셔야 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함께 복을 지키고 나누는 거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